제가 올해로 이제 40이 됐거든요. 몇 가지 꼭 챙겨야 할 게 있어요. 저는 처지지 않게 뭐 요즘에 울서맞이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울서맞이는 전 안 해요. 그러면 옆볼이 이렇게 꺼져요. 그러면은 땅콩 모양이 되면서 나이가 엄청 들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시크릿이라고 하는 니들 고주파 같은 것들을 해서 이 모공들을 지져 놓고요. 저는 미라젯이라는 기계로 줄기세포랑 재생치료를 같이 해요. 원장님 열심히 거울을 보고 계세요? 아, 저 오늘 시술한 거 잘 됐는지 보고 있었어요. 역시 40대에도 이렇게 동안을 유지시키는 비결이 이렇게 있으시구나. 그럼요. 제가 웰니스 클리닉 센터장인데 이 정도는 관리해야죠. 혹시 그러면 저희 시청자들한테도 공개 가능하실까요? 아, 그러면 제 노하우 다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그래서 40대에도 이렇게 깨끗한 피부를 유지하는 비결이 진짜 도대체 뭔가요? 네, 몇 가지 우리가 꼭 챙겨야 할 게 있어요. 제가 올해로 이제 40이 됐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동안의 요소가 한 크게 3가지 정도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는 우리 전반적으로 얼굴이 짧아야 돼요. 그럼 나 긴 얼굴인데 깎아요?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처짐이 없어야 돼요.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우리 하안면이라고 해서 코 밑에부터 턱 끝까지 이 하안면이 내려앉아요. 그럼 얼굴이 자꾸 내가 커지는 것 같아 뭐 이런 게 바로 내려앉아서 이런 처짐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런 처짐이 없이 턱 옆에 이런 뭐 마리오네트 주름이나 이런 게 없이 착 올라붙었다 그러면은 더 어려 보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안면이라고 있는데 눈썹부터 코끝 아래까지 여기가 중안면이에요. 이 부분이 통통해야 돼요. 우리가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서 이 눈 밑에는 3가지 파우치가 있어요. 그래서 눈 바로 밑에, 그 다음에 이 볼을 가르는, 그래서 인디언 주름이라고 하는 것도 생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팔자주름 라인에서 이렇게. 근데 얘네들이 자꾸 푹 꺼지고 그러기 때문에 주름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어떻게 잘 채우느냐, 앞볼이 얼마나 통통하냐라는 게 바로 결정이 되죠. 그리고 3번째는요, 저는 생각할 때는 피부인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뭐가 생기죠? 햇볕 받고 뭐하고 하면 원래 하얗고 나는 피부 너무 좋았어요 하시는 분들, 우리 피디님도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아, 나 선크림도 안 바르고 막 그냥 뭐 햇볕에 다니시면서 여기 막 김이 주근깨 엄청 생겨서 오거든요. 근데 뭐 어렸을 때에는 이런 게 잘 안 생기기도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착색이 굳어져서 더 꺼멓게 하게 되면 얼굴이 얼룩덜룩하다? 그럼 나이가 엄청 들어 보이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말씀 주신 게 결국 이제 처지지 않게 해야 한다는데, 네. 그럼 원장님이 하시는 처지지 않게 하는 노하우가? 저는 처지지 않게 뭐 요즘에 울서맞이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울서맞이는 전 안 해요. 왜냐하면은 울세라 같은 경우는 하이프예요. 그래서 강한 하이프여서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 보니까 옛날에는 저도 볼살이 통통했어요. 제가 100kg가 넘었었잖아요. 그래서 이 볼살을 어떻게라도 없애고 싶어 해서 막 윤곽주사도 맞고 막 다양하게 했는데 이제는 볼살을 지키셔야 합니다. 이 40대가 되면 항상 제 친구들도 나 진짜 옆볼 꺼지면 어떡하지? 옆볼이 너무 이렇게 커져서 여기 채우고 싶어 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보톡스를 너무 세게 맞으셨다든지 아니면 울세라 같은 하이프 장비들을 강하게 맞으셨다든지 아니면 다이어트를 너무 강하게 한다 그러면 옆볼이 이렇게 꺼져요. 그러면은 땅콩 모양이 되면서 나이가 엄청 들어 보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방을 날리는 뭐 그런 레이저들은 웬만하면은 저는 안 하고 이런 다양한 걸로 채워야 되기 때문에 얘를 잘 지켜야 되죠. 그래서 저는 레비나스라고 하는 충격파 기계를 제일 많이 사용하고 친구들한테도 써요. 이게 전지현 리프팅이라고 유명한데요.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이 레비나스를 하는데 그 레비나스의 역할은요, 우리 림프관을 열어주고요, 근막을 펴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뭐 어쩔 때 예뻐야 되냐면요, 딱 정지자세에서 사진 빵 찍는 게 예쁜 거 아니에요. 우리는 말할 때도 자연스러워야 되고 움직일 때도 예뻐야 진짜 예쁜 거거든요. 그래서 근막이 어디가 단축되거나 어디가 몰려있거나 하면은 별로 예쁘지 않죠. 그리고 혈색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가 뭔가가 거무튀튀하고 우리가 눈 밑에 이런 다크서클 이런 게 자꾸
있으면 너무 막 어두워 보이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뭐가 부족한 거냐? 바로 얼굴에 순환이 부족한 거예요. 자신의 라인을 어느 정도 지키면서 밝게 순환하고 재생을 도와주는, 그래서 레비너스라는 기계를 저는 자주 사용하고 제 친구들한테도 환자들한테도 추천했을 때 제일 만족하는 기계였어요. 그 체액 충격파가 정형외과나 이런 데 가면은 맞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를 사용하는 거예요? 파형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출력을 조절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쓰이는 체외 충격파가 같은 체외 충격파예요. 근데 충격파 기기사들이 중요해요. 그 이유가 출력이 좀 달라요. 저렴한 충격파 기계를 사용을 했을 때 크게 효과가 없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에서 사용하는 것도 레비나스나 스톨즈라고 해서 제일 좋은 사양의 충격파 기계를 사용하고 있죠. 아니 그러면은 그거 말고도 이제 피부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부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들 하시더라고요. 원장님의 이 피부 그 비결이 저는 사실은 1번 자외선 차단제를 정말 열심히 발라요. 자외선 차단제는 크게 두 가지, 유기자차, 무기자차가 있어요. 유기자차 같은 경우는 뭔가 딱 발랐을 때 싹 스미는 에센스류들이 바로 유기자차예요. 화학적 차단제라고 해서 바르자마자 얼굴에서 흡수를 하면서 걔네들이 우리 몸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화학적 차단제 같은 경우는 이 UVB는 잘 차단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UVA 같은 경우는 일부 성분들만 차단하고 잘 차단이 안 될 수도 있죠. 그래서 뭐가 있냐? 무기자차예요. 근데 무기자차는 단점이 뭐냐면 허옇게 하고 오는 친구도 있죠. 바로 백탁 현상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얘 원리가 때문에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는 것들이 대부분 금속 물질이어서 우리 금속 가면을 쓴 거랑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햇볕이 오면 다 튕겨내는 역할을 하는 거죠. UVA까지도 다 잘 막을 수가 있어요. 얘네들이 요즘은 혼합자차라고 두 개를 잘 섞어서 나오는 제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의 피부 정도나 피부 자극도에 따라서 잘 골라 쓰시라고 하는 게 1번. 그런데 당연히 자외선 차단제 바르셨어요 하면은 저 잘 발랐는데요?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대부분 양을 좀 못 바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를 때에는 이 검지손가락 한 마디 정도, 그 정도를 몸 전체에 발라야 돼요. 이렇게 해서 한 번만 아침에 짱 하면 좋겠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추천은 2시간마다 덧바르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원장님은 그럼 진짜 2시간마다 바르셔야 되시나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해요. 여자들은 색조 화장을 하잖아요. 화장품에도 이 자외선 차단 지수라고 하는 SPF랑 PA라는 수치가 써 있어요. 아까 자외선 차단제 얼마나 바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요만큼. 그런데 파운데이션 이만큼 바르면 거의 강시 되시잖아요. 저는 제가 자외선 차단 크림을 갖고 다니고 쿠션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조금 넣어서 섞어가지고 덧바르고요. 미스트라고 해서 피부 건조할 때마다 뿌리는 미스트 있죠. 근데 그게 썬미스트라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가볍게 뿌리기 때문에 그렇게 뿌리고 자외선을 차단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미 조금 안 좋아지신 피부가 안 좋아진 분들도 계시잖아요. 개선을 위해서 어떤 시술 쪽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토닝을 추천을 드리는데 그냥 토닝만 하면 효과가 조금 떨어질 수 있어서 플라 토닝이라는 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플라필이라고 해서 우선 각질 제거를 쫙 하고요. 그러면은 각질 제거만 하더라도 피부가 좀 더 화이트닝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이 묵은 각질이 얼굴을 얼룩덜룩하게 보일 수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한번 각질을 제거한 상태에서 토닝을 하면 이 레이저 빛이 더 균일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더 톤업이 더 잘 될 수 있죠. 그래서 규칙적인 각질 제거와 토닝을 같이 하는 걸 추천해요. 그러면 원장님은 한 달에 한 번 이상 이거는 맞아야 되더라 하는 게 있을까요? 제가 규칙적으로 꼭 하는 시술 몇 가지가 있는데요. 얼굴을 좀 어두워 보이게 피부 관리에서 걱정하는 것 중 하나가 모공이 커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나이가 들다 보니까 나비 전부터 코 옆에 모공이 조금 더 처지고 커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랑 그리고 저는 극건성이에요. 건조가 너무 심해서 저는 이 두 가지를 잡는 시술을 같이 무조건 해요. 그래서 모공이 걱정이다 하면은 저는 시크릿이라고 하는 니들 고주파 같은 것들을 해서 이 모공들을 지져놓고요. 근데 이 모공을 그냥 지지기만 하는 데들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지지기만 하면 얘네들이 힐링이 잘 안 돼서 잘 안 낫거나 오히려 뭐 염증이 나거나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미라젯이라는 기계로 줄기세포랑 재생치료를 같이 해요. 그러면은 그 지져졌던 모공 안에 다 그런 이제 재생 세포들이 막 들어가면서 새로 자라 올라오죠.
그렇기 때문에 훨씬 이제 모공이 짖어지고 커졌던 모공도 작아지고요. 짜거나 했던 그런 페인 흉터도 좋아지고 거기다 색소 침착 같은 것들도 좀 많이 좋아졌어요. 이런 미라젯이나 시크릿은 했을 때 뭐 일주일 정도는 오돌토돌한 정도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간단한 화장으로 다 가려져요. 이 두 가지를 꼭 하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씩은 플라토닝이라고 해서 이 각질 제거하면서 그리고 토닝하는 것들에서 톤업을 시키는 것들은 꼭 하고 그 다음에 또 나머지 다른 한 달 주기로는 레비나스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충격파 시술을 해서 뭐 자연스러운 근막 그리고 뭐 비대칭 같은 것들 교정하기도 하고 순환을 높여서 재생을 돕고 있죠.